족저근막염 진짜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몰라요. 얼마나 아픈지. 발바닥에 병 놓고 굴러보기도 하고 발바닥에다가 그 공 놓고 굴려보기도 했는데 잘 안 낫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 단돈 1,000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족저근막염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다이소에 가서 직접 사온 1,000원짜리 스포츠 밴드입니다. 다이소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스포츠 밴드들이 있는데요. 지금 이 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아침이나 낮에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일하시고 활동하실 때 유용한 테이핑 방법인데요. 뜯어주고, 자, 저는 오른발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건데요. 오른발 기준으로 먼저 재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발 들어보고 이 정도 재고, 근데 너무 또 길이에 딱 맞게 하면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고 길이에 맞게 발을 잘라주고 이 정도 길입니다. 이 정도 길이로 적당하게 이 테이프를 뜯어서 발가락 요 밑에다가 대줍니다. 붙여요. 그리고 늘리면서 테이프를 감아줍니다. 이때 뒤꿈치를 돌려서 이렇게 잡아줘요.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대줍니다. 너무 길면 살짝 잘라줘도 괜찮아요. 이렇게 잘라주고 붙여줍니다. 똑같아요. 두 번째는 두 번째 발가락에 붙일 건데요. 똑같이 돌려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붙여줄 건데 길이감 생각하셔서 좀 잘라주면 되고요. 길게 넉넉히 자른 다음에 아까 저처럼 자르셔도 되니까요. 너무 짧게 자르시면 다시 또 잘라야 돼서 그 부분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똑같이 두 번째 발가락에 붙여요. 두 번째 발가락에 붙이시고 당겨서 똑같이 갑니다.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 겹쳐서 똑같이 붙여버리면 뒤꿈치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어긋나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붙여주고 올라와서 똑같이 두 번째 발가락에 이렇게 붙여줘요. 저도 많이 남죠? 그럼 요거는 잘라도 좀 좋습니다. 잘라서 붙여줘요. 이때 발끝을 이렇게 90도로 세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90도로 세워주시고 이번엔 세 번째 붙일 거예요. 세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감을 생각해서 잘라주시고요. 이만큼 뜯어서 세 번째 발가락 붙여주고요. 늘려가면서 여기도 너무 겹치지 않게 살짝 어긋나게 붙여서 늘려줍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. 이번엔 좀 많이 남네요. 많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잘라서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90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붙였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훨씬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. 이렇게 남아있는 테이프 어떡하죠? 이거 이렇게 떼서요. 이렇게 붙여줍니다. 붙여주고 여기도 잘라줘요. 여기도 남아있죠? 여기도 떼서 붙여줍니다. 저는 정확하게 잘라서 안 남았는데요. 안 남으시면 안 붙여도 돼요.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애매하게 남아있는 길이를 버리긴 좀 아깝고 쓰자니 조금 애매할 때 이렇게 붙여주면 좋고요. 이렇게 붙여놓고 걸어 다닐 때 걸어보시면 생각보다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데 근막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테이핑이 대신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걷거나 발을 땅에 내디딜 때 통증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. 그리고 저녁에 할 두 번째 테이핑은요, 훨씬 더 편안합니다. 훨씬 더 편안한데요, 붙이지 않은 반대쪽 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테이핑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자기 전에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요,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굉장히 좀 길게
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얘기하셔서 남으면 뭐 잘라도 되니까요.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. 자, 저는 여유 있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이 테이핑 준비해서 살짝 요만큼 벌려놓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두 번째 하는 건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. 자, 발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저는 당겨 놓을 건데요. 이렇게 돌려서 감을 거예요. 감을 때 약간 팽팽하게 당겨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.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한 2바퀴 정도 감아줘요. 그리고 얘를 당겨 옵니다. 당겨 온 상태에서 종아리 쪽에다가 이렇게 감아줘요. 감아주고 돌려주고 한 번 더 감아줍니다. 이렇게 감아주고요. 딱 붙여주면 내가 힘주지 않더라도 이 발끝이 당겨져 있습니다. 발끝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거나 이게 불편하시면 떼버리고 주무셔도 됩니다. 좀 더 오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더 붙여 놓을 거고요.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다시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실 때, 발 디딜 때 이제 더 이상 통증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 선생님이 테이핑을 받아보셨는데요. 한쪽은 아침과 낮에 하면 좋은 테이핑을 했고요. 반대쪽 발에는 주무시기 전에 하면 좋은 테이핑을 해봤습니다. 둘 다 족저근막염에 좋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낀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발은 되게 짱짱한 느낌이고 이 테이프가 근육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느낌이에요. 되게 왼쪽 발보다 더 짱짱한 느낌인데 서 있을 때 아치를 얘가 더 만들어주는 느낌? 그래서 움직일 때 더 좋은 느낌이 있고 왼쪽 발에는 잘 때, 자기 전이나 이때 한다고 했는데 얘가 이미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앞쪽 부분에서는 좀 더 짱짱한 느낌인데 서 있기만 해도 또는 누워있기만 해도 아치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네,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 가르쳐드린 테이핑 아침 저녁으로 따라 하셔서 꾸준히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. 꼭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. 특히 저희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고쳐드리려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주변에 저희 엄마처럼 굉장히 아프신 분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. 어머님을 위해서 쌓았던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자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.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님처럼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처럼 많이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